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각 장애를 유발하는 우리 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눈의 질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력 저하를, 그러니까 우리 눈에 그러한 안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은 시력 저하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우리 눈에 이런 시력 저하를 많이 유발하는 질환들만 한번 묶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백내장입니다. 이 백내장은 과거에는 사실 이 백내장에 의한 이런 시각장애, 시력장애를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그 백내장을 수술하고 또 눈 안에다가 인공수정체라고 하는 렌즈를 삽입해서 거의 정상 시력에 가깝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런 백내장을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 전까지는 시각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백내장은 한자로 이렇게 보시면 흰 백자와 눈 안쪽, 안내자, 막을 장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눈 안쪽에 뭔가 하얀 것이 막고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백내장이 되겠고요. 영어로 카다락, 캐터렉트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백내장의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육안으로도 관찰 가능하지만 이게 중간 이하 정도로 백내장이 진행한 경우에는 육안으로는 관찰이 어렵고, 이런 색극등 현미경이라는 특수한 눈을 관찰하는 이런 현미경을 이용해서 확대해서 보아야 백내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백내장이 있는 사람의 시각 상태를 살펴보게 되면 화면의 좌측은 정상인이 보는 이런 고양이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백내장을 가진 사람들이 보는 이런 고양이의 모습입니다. 마치 이런 안개가 낀 곳에서 어떤 대상물체를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뿌옇게 보여지는 그런 시각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황반 변성인데요. 요즘 들어서 이 황반 변성으로 인한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황반 변성 같은 경우는 망막의 아래쪽에 비정상적인 혈관이 증식하게 되고, 또 이러한 비정상적인 혈관 증식된 혈관을 신생혈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생혈관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혈관하고는 상당히 달라서 급하게 만드는 혈관이기 때문에 이 혈관의 내벽이 아주 약하게 형성됩니다. 따라서 아주 작은 손상에도 파열이 쉽게 나타나게 되고요. 화면 오른쪽에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눈 안에 이런 안저 상태, 그러니까 눈 안에 망막이라거나 혈관이라거나 시신경 유두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일러서 안저라고 표현합니다. 안저. 그냥 여러분들 아는 용어로 포함하면 안저를 구성하고 있는 망막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어찌됐든 이 망막의 아래쪽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혈관에서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증식하고, 이러한 신생혈관이 파열함으로 인해서 이런 출혈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이런 출혈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떤 장액성 액체, 그러니까 약간 좀 투명한 그런 액체를 장액성 액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장액들이 누출되면서 이러한 망막의 아래쪽의 변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보여지는 물체들이 지금 여기 위쪽에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면 코와 눈이 좀 이렇게 삐뚤삐뚤해져 있죠? 그래서 약간 이 망막이 반듯한 필름의 형태가 아니라 울퉁불퉁한 형태로 불규칙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얼굴이 약간 좀 왜곡되는 그런 형태로 변시증을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또 이러한 황반 변성이 심해지게 되면 이 황반 부분이 완전히 손상돼서 지금 화면과 같이 이상하게 변성되게 되면요. 그러면 이렇게 중앙 부위, 그러니까 중심 시력이 까맣게 보이지 않는 그런 중심 시야의 장애와 시력적인 저하를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황반 변성 같은 경우는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선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어린 아이 때 발생하는 다양한 안질환도 있지만 대부분 70-80% 이상은 노화에 의한 변화입니다. 그 중에서 노화로 인해서 어떤 체질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런 혈관 증식이라거나 이런 게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현대의 다양한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바로는 자외선이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황반 변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 또 젊은 시절부터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을 좀 습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이 선글라스를 쓰는 것에 좀 극히 좀 민감하고 좀 꺼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선글라스를 쓰는 사람을 보면 마치 저 사람 뭐 뿌리느냐고 저렇게 선글라스를 쓰는 거 아니야?
좀 겉멋이 들었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유교적인 관념에서 어른 앞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은 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황반 변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어린 시절부터 선글라스를 쓰는 것을 습관화한다면 이런 자외선에 의한 이런 황반 변성의 진행, 또 황반 변성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황반 변성의 진행을 좀 더디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는 선글라스가 아주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선글라스를 굳이 쓰기가 좀 꺼려진다면 이러한 안경 중에서 좀 투명한 안경도 100% 자외선이 차단되는 그런 안경 렌즈들이 있거든요. 그런 안경을 도수는 없더라도 이런 황반 변성 예방 차원에서 착용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성분들 경우에는 외출할 때 그런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에 거의 루틴으로 화장을 하기 전에 바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런 얼굴 피부의 노화는 걱정을 하는데 사실 우리 눈에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황반 변성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생각이 조금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선글라스 또는 투명한 안경 중에서 자외선이 차단되는 안경 렌즈 또는 어떠한 경우에는 투명한 콘택트 렌즈에서도 자외선이 차단되는 그런 렌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외선이 차단되는 다양한 과학적인 교정 연구를 통해서도 이런 황반 변성은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뇨망막병증은 현대에 들어서 성인병 중에서 아주 심하게 다양한 신체 기관에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당뇨인데요. 이 당뇨는 사실은 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구분되고 1형 당뇨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인슐린을 분비하는 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소아당뇨가 1형 당뇨가 되겠고요. 2형 당뇨의 경우에는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당뇨를 일컫는데요. 어찌됐든 뭐 1형 당뇨가 되었던 2형 당뇨가 되었던 이런 우리 몸의 혈액 안에는 포도당이 상당히 기본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도당을 혈관을 통해서 다양한 신체 기관에 공급하게 되고요. 포도당과 산소를 결합시키면서 이런 포도당을 분해하는 당분해 작용에 의해서 ATP라는 에너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다양한 신체 기관들에 포함되어 있는 세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밥을 먹고 이런 밥을 소화시켜서 얻게 되는 포도당이 혈액을 통해서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더 이렇게 좀 좁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모든 세포들이 이런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대사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이유 때문에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당 수치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고 과도하게 혈관 안에 이런 포도당이 많아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유리 그릇 안에 물을 넣어놓고 설탕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저으면 설탕물이 되겠죠. 근데 뭐 약간의 설탕물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설탕을 뭐 한 봉지를 이 유리컵에다 들이부었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이 액체 자체 물이 좀 걸쭉해지고 찐득찐득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찐득찐득해지고 걸쭉해진 이런 혈액이 굵은 혈관을 통해서 지나갈 때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심장으로부터 말단부로 갈수록 혈관의 그런 두께는 얇아지게 되거든요. 직경이 얇아집니다. 또 동맥으로 공급되는 혈관, 혈액, 또 다양한 신체 기관에 동맥으로 혈액을 공급하고 또 정맥을 통해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이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모세혈관의 경우에는 상당히 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세혈관을 이 걸쭉해진 혈액이 통과하다가 막히게 되고 이것이 터지게 되면 우리 몸의 신체 기관에 다양한 문제점을 나타내겠죠. 특히 머리에서 이러한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그게 뇌출혈이 되는 거고요. 또 말단 부위인 발가락 끝이나 이런 곳에서 어떤 혈관이 막히게 되면 제대로 된 산소 공급과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발가락 끝이 괴사돼서 절단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도 나타나게 되고요. 또 신장, 이런 신장에 그 공급되는 이런 혈액 자체가 너무 포도당이 많게 되면 또 신장에 문제를 또 일으키게 돼서 제대로 이런 것들을 좀 걸러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죠. 어찌됐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신체 기관에 나타나게 되는데 화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화면에는 뭐 혈관이 상당히 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눈의 직경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좀 요 정도 크기거든요. 여러분도 요 정도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인식할지 모르겠지만 대략 이 앞뒤 길이 기준으로 살펴보면 2.4cm, 그러니까 24m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OK 표시를 하면 요 되는 정도, 요 정도가 대략 2.4cm 정도 되는데요. 요 정도의 눈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같이 확대시켜놔서 그렇지 실제로는 혈관들이 상당히 얇고 가느다랗습니다. 그래서 눈을 살펴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맑게 보이는 요 부분이 우리 눈의 망막 중심 동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간 상대적으로 좀 어둡게 보이는 이러한 혈관들이 망막 중심 정맥이 되는데요. 이러한 혈관들의 이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 혈액 자체가 좀 이렇게 걸쭉해지기 때문에 이런 혈관을 통과하다가 중간에 막혀서 터지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은 다양한 출혈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이런 우리 눈의 망막의 중앙 부위인 황반 부분, 가장 중요한 중심 시력을 관장하는 부분에 이러한 여러 가지 면화반이라거나 또는 다양한 침착물들이 발생하게 돼서 이로 인해서 어떤 시각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죠. 물론 이런 당뇨가 잘 조절되게 되면 다시 본래대로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심한 경우에는 본래대로 상태로 돌아오지 않고 영구적인 시력 장애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 당뇨 망막 병증이 되겠습니다. 당뇨에 의한 눈에 발생하는 합병증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녹내장인데요. 이 녹내장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좀 다르게 시력적인 저하를 유발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자, 녹내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눈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눌러보시게 되면 약간 좀 탄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약간 탱탱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눈의 구조, 형태, 동그란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눈 안쪽에 안압이라고 하는 일정한 수준의 압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눈 아래 그런 형태가 유지되는데요. 보통 우리 눈의 압력인 안압의 정상치는 10에서 21mm/Hg 정도의 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21mm/Hg 이상으로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 눈의 뒤쪽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망막 신경들이 강한 이 압력의 압박을 받아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각 세포들이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볼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녹내장이 있는 경우에, 즉 눈 안에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이런 중심 시력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주변 부분의 망막부터 손상을 입기 때문에 점차 처음에는 자각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점차 시야가 좁아져서 어느 날인가 뭔가 좀 옆쪽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시야의 협착을 느끼게 됩니다. 그 정도로 시야의 협착을 느낄 정도면 거의 말기 녹내장이 되고요. 치료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녹내장의 경우에도 조기에 녹내장을 발견하고 하루에 2번 또는 많게는 한 3-4번 정도 안약만 넣게 되면 이런 녹내장은 점점 진행되지 않고 평생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치료의 개념 자체가 이런 안약을 평생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안약을 넣지 않으면 당연히 점차 진행을 하게 되겠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안압의 정상적인 범위는 10에서 21mm/Hg 정도가 되는데요. 극단적으로 눈의 압력이 높아져서 예를 들어서 60mm/Hg 이상으로 급격하게 높아지면 자각 증상이 있습니다. 눈이 너무 빠질 것 같이 아프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구토를 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를 나타내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자각적인 증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 36mm/Hg 정도의 안압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떠한 자각적인 증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눈 안의 압력이 높기 때문에 시신경에 압박을 가하게 되고 시신경에 손상을 초래하게 되는데 자각 증상은 없고 말기쯤에 돼서야 시야가 완전히 좁아진 상태, 그러니까 대략 한 20도 안쪽으로 좁아진 상태에서야 이런 자각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녹내장이 상당히 무섭죠. 자각 증상 자체가 없으니까요. 조기에 진단을 하고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성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과적인 검진을 통해서 이러한 성인 질환이 있는지, 눈 안에 질환이 발생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거고요. 당뇨라거나 또는 고혈압이라거나 이런 그런 성인 질환이 있다면 더 자주 안과를 방문해서 검진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